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4년 만에 이혼하고 지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과 재미나게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올해로 2년차가 되었고요. 말이 2년차지 엊그제 이혼한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한 10년 넘게 산 부부도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미련이나 막으러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이건 미련이 아니라 일종의 화병 같은 거죠. 이혼하게 된 이유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제 안에 감정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왜 가끔 재수 나쁜 일 겪으면 오늘은 좀 그런 날인가 보다 하고 맥주 한 잔 마시고 털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과 이혼만큼은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직전과 직후에는 왜 나한테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생겼지?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이젠 제 안에 들끓던 분노도 식어가는 걸 몸소 느끼는 중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요. 아마 이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겪은 일을 만천하에 알리고 제 하소연도 시원하게 하고픈 마음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부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남의 가슴에 상처만 준 그 못된 인간들한테 욕 좀 한 바가지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서로는 이쯤에서 끝내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사연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와 남편은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당시 거래처 직원 중에 오래 얼굴을 봐서 친해진 부장님이 계셨는데 저를 꽤나 예뻐하시는 분이셨어요. 종종 저한테 내가 아들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은데 말이야. 내가 딸만둘이라서 아쉽네. 이렇게 말씀하시며 좋은 남자 있으면 당신이 꼭 소개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었죠. 저는 당연히 그냥 하시는 말이거니 하고 넘겼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잔 밑이 어두웠다며 제 짝이 될 만한 괜찮은 남자를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속전속결로 소개팅 날짜까지 잡아주셨는데 그때는 좀 당황했었죠. 공과 사를 구별하고 싶은데 소개팅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적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거절하기엔 제 입장이 좀 난처하기도 했는데 하는 수 없이 저는 소개팅 자리에 나가고 좋게 거절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어차피 남자친구도 없으니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면 만나볼까 하는 마음도 있긴 했는데요. 들어보니 남편이 그 회사에서 업무 평가가 높은 편이라 다른 입사 동기보다 승진이 빠르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일 잘하는 똑똑한 스타일의 남자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그걸 아는 부장님이 발벗고 주선을 해주신 모양인데 어떤 사람일까? 호기심 반 어쩔 수 없는 마음 반으로 저는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나름 신경도 꽤 쓰고 나갔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의 첫 인상이 나쁘지 않더군요. 아니, 솔직히 말해 기대 이상이었어요. 정말로 남편이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 맞았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우유부단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소위 말하는 직진남 스타일이었는데 그렇다고 지 멋대로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닌 것 같아 첫 만남부터 호감이 생겼죠. 사실 그게 균형 있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남자를 아주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을 떠올려 보면 남편은 적당히 배려심도 있고 또 상황을 빨리 파악해 상대인 저의 니즈를 캐치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솔직히 반했죠. 저는 그 소개팅에서 이렇게 마음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진짜 사람이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게 정말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의 주도하에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저도 마음이 있다 보니
남편이 만나자고 하며 만남을 이어갔고, 그럴 때면 남편은 늘 최선을 다해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소개팅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고, 연애는 3년 조금 넘게 했는데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저도 유치한 성격이 아닌지라 사소한 걸로 남편과 다투는 일이 없었고, 남편 성격에 대화를 하면 곧잘 원만한 합의점을 발견했기에 싸움으로 번지는 일은 아예 없었는데, 그렇게 연애를 하다 보니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마음이 옮겨갔어요. 게다가 남편은 시원시원한 타입으로 어설프게 저한테 맞춰주겠다고 눈치를 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일정을 빽빽하게 짜오는 건 아니었어도 이날은 뭘 해야겠다, 그런 계획 정도는 항상 가지고 저를 만나러 왔는데, 어느 날부터 데이트가 궁금하고 설레었죠. 첫사랑도 아닌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 결혼하면 더 좋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사랑이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참고로 저와 남편은 3살 차이가 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은 제가 더 많았어요. 남편이 일을 잘하니 돈을 많이 벌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제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이 제가 더 빨랐고, 당시 남편 월급이 저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남편은 본가에서 나와 혼자 사는 반면 저는 친정 부모님과 결혼 전까지 살았죠. 그래서 더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취업 후 집에 생활비를 내겠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가 됐다고 거절했거든요. 네가 무슨 돈을 낸다는 거야? 엄마가 하숙치냐? 그럴 돈 있으면 한 푼 두 푼 모아. 시집 갈 때 쓰던지 아니면 모아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던지. 왜 갑자기 내내 공짜로 살아놓고는 이제 와서 돈을 내겠대. 엄마는 그 돈 아까워서 못 받아. 이렇게 질색을 하셨는데, 그러니 그 덕을 제가 봤죠. 또 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검소한 스타일이라 당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생활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외의 돈은 전부 저금했고, 돈이 매달 불어나는 걸 보는 낙으로 회사에 다녔는데, 아마 이건 제 추측이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검소한 부분을 높게 생각한 것 같았죠. 거기에 일 잘하는 남자인 만큼 제 능력도 충분히 봤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평소에도 남편이 그랬어요. 나는 여자 백침이 있다고 좋다는 놈들 보면 이상하더라. 나는 싫어. 요즘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애교 없는 여자랑은 살아도 머리에 든 거 없는 여자랑은 못 살아. 이렇게 말했는데, 표현이 다소 과격한 면이 없지 않지만 남편이 저와 계속 만나는 것을 보아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자신감이 생겨 좋았어요. 이런 말 제 입으로 하는 건 좀 부끄럽지만 저도 저희 회사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꽤 듣는 편이거든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남편 회사 못지않게 규모가 있는 편인데, 복지와 처우가 괜찮은 곳이라 입사 후 만족도가 컸어요. 거기에 일도 재미있고 회사 자체가 성과를 내는 직원에겐 확실한 보상을 하는 편이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애사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을 잘하고 싶은 욕심이 늘 생겼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데 그만큼 저는 저희 회사를 좋아했죠. 하지만 그에 반면 남편은 일은 잘해도 늘 회사에, 또 같이 일하는 선후배 동료에게 불만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진짜 회사에 있는 동안 너무 짜증났잖아. 왜들 그렇게 일을 건성건성하는 거야? 가만 보면 내가 3사람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월급을 얼마를 덜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인간들은 내 덕에 지금 월급 받고 있잖아. 진짜 열받아. 회사를 확 때려 치우던가 해야지. 자기야, 진정해. 오늘도 자기만 열일한 거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래? 능력도 없는데 회사는 어떻게 다니지? 내 말이 진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나이는 내가 더 어린데도 한심해. 그래도 어떡해. 자기가 참아야지. 분명히 지금 자기가 손해보고 있는 거 보상받는 날이 올 거야. 그래야지. 내가 그것만 생각하고 참고 있는데 내년 연병업생 할 때 반영 안 해주면 나 진짜 때려치울 거야. 설마 그러겠어.
자기 이만큼 초고속 승진시켜준 걸 봐서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일은 잘해도 다른 사람들, 특히 자기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못 참아 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워낙에 일을 잘하니까 손발을 못 맞춰주는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오만하고 자만했던 거였죠. 하지만 남편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한 것도 사실이긴 했는데 그런 불만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능력 없는 남자보다는 능력 있는 남자가 더 멋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좋아하게 된 점이 또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몸에 배인 매너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혼으로 일찍 아버지가 안 계셔서 식당 일하는 엄마와 자기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을 챙기며 몸에 배어있는 습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을 때면 자리에 앉을 때 자기 옷을 제 무릎에 덮어준다거나 어딜 가도 저를 먼저 챙겼는데 차에 탈 때도 늘 차 문을 열어주는 젠틀한 구석이 있었어요. 식당에 가면 제가 사용할 수저나 식기 같은 것도 자기가 세팅을 다 해주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죠. 뭔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마치 공주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땐 솔직히 기뻤고 비혼주의도 아닌데 결혼을 늦게 해서 좋을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즈음 제 친구나 동료들도 죄다 시집장가를 갔는데 저도 뒤처지고 싶지 않았고 다행히 제가 돈을 제법 모아뒀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 집을 제가 모은 돈과 저희 집에서 좀 도와주셨는데 제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을 도와주시는 조건이었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대출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살짝 서운해하시는 눈치였어요. 이왕이면 당신 아들 이름도 같이 해주지. 왜 딸 단독 명의로 사주나? 말은 다 하지 않았어도 그 서운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은근 걱정이 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잘했는지 제 걱정과 달리 그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남편이 워낙에 그런 걸 잘했어요. 어머니 집 명의 때문에 지금도 많이 서운해하시지? 아니야, 내가 말씀드렸더니 이젠 이해하시고 납득했어. 뭐? 진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지. 엄마 돈 들어가는 10원도 없고 내 돈 들어가는 거 10원 없는데 그럼 당연히 효진이 네 명이 아니면 장인 장모님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나는 오히려 공짜로 집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했지. 내 돈 들어가는 거 없는데 구차하게 공동 명의 타령하는 거 자존심 상해서 싫다고 하니까 엄마가 바로 알겠다고 하던데? 정말? 어쩜 말을 그렇게 똑부러지게 잘했어? 그래도 공짜라는 말은 하지 말지. 왜 맞잖아. 그리고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내 돈 들어간 거 없는데 무슨 공동명의야. 그건 진짜 양심 없는 거지. 그건 자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즘 남자들 뭐 그러나. 이왕이면 공동명의 해달라고 하지. 그래서 내가 나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나 싶긴 했는데 에이 관둬. 나 진짜 싫어. 그거 나 도와주는 거 아니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우리 이 다음에 그 집 팔고 내가 번 돈 100% 보태서 더 좋은 데 이사 가면 그때 공동명의 하자고 할 건데 그래야 뽀대가 나지. 나 비굴한 거 딱 질색인 거 알지? 그럼 그 집에 사는 동안 얼마나 가오가 떨어지냐. 나는 그런 걸로 기분 나쁘지도 않고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 오히려 공동명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더 자존심 상하지. 난 좋다니까. 자기 덕에 아파트가 생겼잖아. 내 명의 아니면 어때?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인데. 안 그래? 남편은 이렇듯 제 명의로 산 아파트를 순수하게 좋아했는데 당신 아들이 저러니 시어머니도 더는 염치가 없어 기분 나쁜 티도 못 내시는 눈치였어요. 뭐 어찌됐든 저와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잘된 일이었는데 대신 집안의 혼수는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서 하기로 했죠. 자기가 결혼하자고 했는데 몸만 장가는 갈 수는 없다고, 혼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이랑 신혼여행은 저와 저희 남편 정확히 반반씩 했는데, 그래서인지 결혼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다른 예비 부부들은 걸핏하면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럴 일이 없었죠. 그러니 결혼 생활도 둘이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그건 제 착각이었죠. 막상 결혼을 하니 제 생각과 결혼은 거리가 멀었는데, 그렇게 남자답고 배려심이 넘치던 남편은 자기 고집만 세우는 속 좁은 인간이었어요. 어쩜 좋은 건 다 사라지고 그 불평불만하는 것만 그대로였는데요. 게다가 앞으로 많은 날을 함께할 동반자이자 배우자인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신우가 이혼당하고 시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데리고 살만은 했는데, 신우가 이혼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어요. 제가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신우랑 신우 조카 때문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속은 기분이 들긴 했어도 결혼을 깨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었는데, 신우가 애 딸린 이혼녀가 된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자기 동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마음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뭐 남도 아니고 동생이고 오빠니 그런 마음이 생길 수는 있는데, 신우가 이혼한 후로는 뭔가 저희 부부 사이에 신우와 시조카가 끼어있는 기분이 자주 들었어요. 누군가는 그런 제 마음을 보고 질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가 하필이면 저도 아들아이를 낳고 서툰 육아로 고생 꽤나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 저도 한예민 할 때였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신우가 불쌍해도 남편이 와이프인 저와 저희 애를 더 챙겨주길 바랬어요. 사실 저는 저희가 맞벌이인 만큼 집안일도 육아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요.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보더군요. 저와 저희 아들은 남편과 아빠가 있지만 신우와 조카는 남편도 없고 아빠도 없으니 자기가 그 역할을 대신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뭐 과하지만 않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들 나쁘다고 할 생각은 없는데, 문제는 남편의 마음이 너무 한쪽에만 치중되었다는 거였죠. 당시 저는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중으로 집에서 아이와 매일같이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 매일 출근한 남편을 기다렸어요. 저희 아들이 순한 편이 아니라서 늘 안고 있어야 했거든요. 손목 아대는 기본이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은 제가 고생하는 건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오로지 자기 동생과 조카한테만 마음을 썼는데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당연하잖아요. 자기 동생 챙긴다고 자기 와이프는 나 몰라라 하니 어떤 여자가 좋다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더 자신있게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저 역시 초반에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많이 양보하고 참았다는 거였어요. 오빠가 자기 동생 챙기겠다는데 그걸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가뜩이나 결혼 전에도 자기 엄마, 자기 동생을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해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제가 이해한다는 게 저와 저희 애는 뒷전으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누구 남편이고 누구 아빠인지 정체성을 잃어갔고, 오죽하면 아들애가 아빠랑 있어도 엄마인 저만 찾는데 남편은 그걸 서운해하지도 않더군요. 이때 참 뭐랄까. 이러려고 이해해준 게 아닌데 후회가 밀려왔는데요. 그 전까지는 남편이 조카 아이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보자고 하면 그러자고 흔쾌히 말하던 저였어요. 그럼 저희 아들보다도 조카 먹을 간식이며 이것저것 챙겼는데, 저 딴에는 조카가 저희 애도 놀아주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카 아이는 지 엄마를 빼닮아 삼촌하고만 놀겠다고 제 남편을 독차지했는데, 당시 조카는 4살이었죠.
서른도 넘은 제가 4살 여자아이를 질투하니 그것도 너무 유치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는데 제 남편만 좋다고 붙잡고 늘어지는 조카가 제 눈에는 예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엄마 식당 도와드려서 바쁘다고 자기 딸을 저희 부부에게 떠넘기다시피 했는데 호의가 나중엔 권리가 된다고 신우가 그랬어요. 엄마나 딸이나 어쩜 하나같이 여우짓에 밉상인지. 저는 점점 두 모녀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네가 좀 이해해주고 도와줘. 신우도 따지고 보면 네 동생 아니겠니? 남매끼리 돕고 살면 보기도 좋고 나중에 복 받는다. 제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니? 아, 내가 정말 우리 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져서 밤에 잠도 못 자. 애라도 없으면 새 출발이라도 하라고 하지. 이건 뭐 애까지 딸려 있으니. 참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가엾니? 네가 좀 신경 좀 써줘라. 유아도 네 딸이라 생각해. 참 기가 막혔어요. 유아는 조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저 역시 신우가 안쓰럽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아빠 없이 할머니 집에서 사는 조카도 불쌍하다고 생각해 챙기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닌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야 자기 딸이고 외손녀니 팔이 안으로 굽듯 불쌍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다고 저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시어머니는 점점 제가 속이 좁아 자기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저한테 도리어 서운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신우가 이혼한 그 배경을 들어보면 불쌍한 것도 아니었는데 애초 신우와 매제는 사랑 없이 한 결혼이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하룻밤의 실수로 조카를 임신하고 시어머니가 자기 딸 인생 책임지라며 난리쳐 결혼하게 되었는데 매제네 집에서는 신우를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까지 가졌다고 하는 여자를 책임지지 않을 수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시킨 결혼이었는데 그렇게 사랑 없이 결혼 생활을 하다 신우가 먼저 바람이 났다는 것 같았어요. 가뜩이나 이혼하고 싶어서 좋은 구실을 찾던 매제는 옳았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위자료 안 받는 대신 아이 데리고 못 만나가라고 완전 개털이 되어 시댁에 돌아왔는데 같이 바람을 피웠던 남자도 유부남이라 신우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신우가 이혼당한 걸 보고 자기한테도 불똥이 튈까 잽싸게 도망가 버렸다고 했는데 그런 신우가 뭐 불쌍하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무조건 사위이자 매제였던 그 남자가 너무했다고 생각했고 저와는 점점 동상이몽 상태가 되어버렸죠. 지금 생각하면 저 역시도 그때는 아이랑 온종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할 여유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좁았는데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저 역시도 집에만 있으니 내내 남편 퇴근 시간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이면 저희 아이 데리고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날도 있었는데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꼭 신우와 조카를 같이 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죠. 거기까지는 뭐 저도 처음엔 양보할 만큼은 했다고 자부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계속 저만 양보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기에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해는커녕 남편은 저를 인정머리 없는 속 좁은 여자로 몰아갔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호의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 기분이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모를 텐데요. 정말 분하고 억울했어요. 왜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치고 방방 뛰게 되는데 이제까지 내가 한 건 뭐였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속이 좁다고? 그래, 자기가 뭐가 힘들어? 내내 집에만 있고 돈 벌어다 주는 나도 있는데 지금 자기가 한 얘기는
앞으로 내 동생한테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잖아. 유아한테도 신경 쓰지 말고. 아니야? 맞는데 그동안은 내가 양보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젠 좀 나랑 우리 시은이 좀 봐달라는 거지. 자기 애가 얼마나 빨리 크는 줄 알아? 그런데 자기는 자기 조카 본다고 우리 시은이는 크는 것도 못 보지. 그게 아빠냐? 도대체 누구 아빠야? 자기가 유아 외삼촌이지 아빠는 아니잖아. 야, 어떻게 외숙모라는 여자가 그런 말을 하냐? 그리고 내가 언제 시은이 크는 걸 못 봐? 매일 보잖아. 내가 뭐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야? 누가 그런 말이래? 자기 맨날 시은이 잘 때 들어오잖아. 언제 시은이랑 눈 마주치고 놀아줘 봤어? 자기는 자는 시은이 모습이라도 보지만 시은이는 아빠 본 적도 없어. 자기가 애 잘 때 들어와서 애 깨기 전에 나가니까. 그럼 회사 가지 마. 자기 육아휴직이라고 나까지 육아휴직 써? 왜 답답하게 굴어? 진짜 답답한 사람이 누군데 이래. 자기 똑똑한 거 맞니? 내가 하는 말은 아가씨랑 유아 보러 가는 시간에 나랑 시은이 좀 봐달라고. 퇴근하고 어머님 가게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시간 보내자고. 주말도 그래. 요즘 날씨 좋은데 애 데리고 놀러 다니고 해야 하지 않아? 우리는 뭐 사진이 죄다 집에서 찍은 거밖에 없어. 애한테 안 미안하니? 누가 보면 내가 진짜 지 처자식도 나 몰라라 하는 나쁜 놈인 줄 알겠네. 내가 유아랑 키즈카페 간다고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자기 뭐라고 했어? 사람 많고 시끄러워서 안 간다며. 같이 가자고 할 땐 싫다고 하더니 무슨 소리야. 키즈카페? 유아야 거기 가면 놀 것도 많겠지. 그리고 자기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놀아줄 테고. 그럼 나랑 시은이는 거기서 뭐 해? 우리 애 아직 돌도 안 됐어. 거기서 뭘 할 건데? 에이씨 그만해.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말이야 솔직히 유아 그냥 우리가 데려다 키웠으면 좋겠어. 그럼 나영이도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고 우리 엄마도 걱정 덜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싫다고 할 거잖아. 그래서 배려한 건데 진짜 자기는 어쩜 자기 생각만 하냐? 솔직히 시훈이는 핑계고 자기가 질투하는 거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더 말할 의지를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나랑 우리 애 좀 봐달라고 해도 그건 이기적인 거라고 질투라고 몰아가니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럴 거면 뭐하러 애를 낳자고 했는지 눈물 만들어가는 저였는데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희망만 사라지고 저는 독박육아 처지만 됐는데 남편은 여전히 제가 속 좁게 조카를 질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젠 대놓고 신우와 조카 셋이 주말마다 놀러를 다니는 듯 보였는데 카드값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보아하니 신우 필요한 물건에 조카 것까지 더해져 엄한 곳에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누가 보면 그렇게가 가족이고 저는 미혼모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겠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지나가는 말로 너는 누구 남편이냐? 신우 남편 노릇하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나가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남편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 자기 명의 집이라고 나더러 나가라는 거야? 진짜 치사하게 이럴래? 주말에 나영이도 바람 좀 세게 해준 것뿐인데 이게 내가 집에서 쫓겨날 일이야? 라며 거품을 물고 덤비는데 기가 막혔어요. 주말에 바람 좀 쏘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자기 동생뿐인가요? 그리고 덧붙인 말도 기가 찼는데 여자 혼자 애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해. 누가 옆에 있어줘야지. 애가 어려도 그런 걸 벌써 다 알아. 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 혼자 애 데리고 소아과 가고 주말이면 혼자 유모차 끌고 아파트 단지 나가는 저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는 분명 남편이 있는데 늘 혼자 애 데리고 나가. 여자 혼자 애 데리고 다니면 무시당한다며. 왜 나는 신경도 안 쓰는 건데?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해 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뒤늦게나마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해주길 바랬던 건데 남편은 자꾸만 삐딱선을 타더라고요. 저는 말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남편을 내쫓을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뜻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 저더러 유치하다고 그날도 신우와 조카를 만나러 나갔는데요.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나다. 내가 얘기 들었는데 너는 어쩜 애가 그렇게 마음보가 못돼 먹었니? 네가 아주 남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환장했구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해하고 양보하고 다 했는데 돌아오는 대가는 이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저라면 안 억울하세요? 저는 이렇게 살 건데 왜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서 혼자 있어요? 누가 보면 아가씨가 아니라 제가 이혼당한 줄 알아요. 얘는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힘든 남편한테 그런 걸로 바가지를 긁으면 쓰니?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어머니도 여잔데 어쩜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세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귀한 딸이에요. 저희 엄마는 뭐 남편이 자기 동생이랑 조카만 챙긴다고 하면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뭐 쪼로로 일러 바치게? 아니 벌써 했니? 내가 전에 말했지. 우리 나영이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달라고 신경 좀 써달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못 참고 이 난리를 피워? 나는 아무리 너라고 해도 내 새끼들 갈라놓으려고 하는 건 못 참는다. 남매가 우애 있고 얼마나 좋니? 사람들이 나더러 다 자식 잘 키웠다고 칭찬해. 게다가 이유가 어쨌든 이혼당한 내 딸, 나는 다시 상처받는 걸 절대 못 본다. 아무리 네가 내 며느리고 우리 아들 차라고 해도 용서 안 할 거니까 바가지 그만 긁고 반성해. 저는 반성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보통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편을 들어주지 않나요? 제가 너무 아름다운 상상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리 대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왜 여직 이걸 다 참고 속만 끓이고 살았나. 다른 의미로 억울해 미치겠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날 정말로 없어도 될 것 같았죠. 솔직히 있다가 없어진 것도 아니라서 체감하지도 못할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혼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네요. 남매 사이 계속 좋으려면 제가 이혼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닌가요? 막말로 신우가 재혼을 하지 않은 이상 남편은 계속 저럴 거고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건데 더는 감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살 바에는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제가 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투정과 질투를 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는데 저는 아니라고 이혼 서류도 준비해서 남편 눈앞에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제야 상황이 쇼가 아니라고 생각한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내가 뭐 평생 이렇게 하겠대? 그냥 당분간만 좀 그러겠다는 거잖아. 그것도 못 참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회사를 안 가서 예민한 거라며 저더러 육아휴직 그만 쓰고 복직하라고 했는데 애는 어쩌라는 거냐고 하니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하더군요. 자기 조카는 불쌍해 죽겠다고 하더니 자기 아들은 어린이집에 보내래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됐다고 나는 내 새끼 챙길 테니 너는 네 조카 챙기라고 말했고 나는 너 같은 남편 따위 필요 없으니 천년만년 네 동생이랑 우애 넘치게 살라고 했는데요. 이런 말 웃기지만 제가 내내 느낀 기분이 그랬어요. 신우가 이혼하고 돌아오니 무슨 본처가 돌아온 기분이었는데 더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더러운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은 그제야 제 마음을 알았다고 자기한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여태 내내 몰랐는데 왜 갑자기 알겠다고 하는 건지 그러면서 갑자기 이러면 자기 동생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고 하는데 기가 막혔네요. 이 순간에도 이놈은 내가 아니라 자기 동생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어서 빨리 돌려보내줘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여전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더군요. 일단 자기 동생부터 자리 잡도록 해주면 그때부터는 저랑 저희 애한테 충성하겠다고 하는데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신기했어요. 남의 말을 이렇게까지 안 들을 수가 있다니 그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더러 결혼 전에는 남 배려 잘하지 않았냐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자기도 서운하다고 하는데 급기야 자기가 속은 것 같다고 하는 거 있죠. 정말이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오만정이 떨어지다 못해 짜증이 났어요. 저런 남자한테 나 좀 봐달라고 사정했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의혼하면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보내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라도 빨리 그놈이랑 헤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놈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이혼도 아닌데 왜 양육비까지 줘야 하냐고 저에게 물었고 그럼 너는 네 애에 대한 책임도 나 몰라라 할 거냐고 제가 되물으니 아무 말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더 세게 나갈 마음에 그랬습니다. 양육비 주기 싫으면 자기가 키워. 내가 양육비 보낼게. 어차피 조카 챙기느니 우리 아들도 같이 챙기면 되지 않아? 그럼 나도 새 출발할 수 있고 좋지? 라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지금 자기랑 이혼하고 애까지 버리고 새 출발하려고 하는 거냐고.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비는데 이도저도 싫으면 소송하자 했어요. 나는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어 보여 합의 이혼을 제안했는데 싫으면 법으로 하자고 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잘못이 없기에 소송을 해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은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돈이나 술로 저를 속썩인 게 아닌데 이혼해서 양육비까지 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둘이 합의하에 소송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는 결국 웃기게도 합의 이혼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소송을 하는데 초반부터 자기 쪽에 기울기 시작하니 그냥 제가 처음에 제안한 게 이득이라는 생각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했고 대신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 역시도 네가 물라고 했는데 그렇게 남편은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혼수로 해온 물건들도 꼴 보기 싫어서 시댁으로 전부 보내버렸는데 친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들을 알고 많이 놀라셨죠. 일단 제가 그렇게 아이 낳고 소가리를 하고 있는 줄 몰랐다며 속상해 하셨는데 집을 팔고 친정에 들어와 같이 살자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복직을 하려면 친정 도움은 필요한 상황인지라 저는 친정 부모님 말을 따르기로 했는데요. 집은 팔지 않았어요. 대신 세를 주기로 했죠. 어차피 가정가구도 뺀 상태라 이사라고 할 것도 없이 저는 아들아이와 집을 떠나 친정에 들어왔는데 집 상태가 좋아 집은 금방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저는 월세와 양육비를 매달 받게 되었는데 그 돈은 또 차곡차곡 일정 부분을 뺀 나머지를 저금을 했죠. 거기에 제가 복직하고 매달 월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니 친정의 생활비 드리고도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요. 이럴 거 왜 진작에 이혼하지 않았나 후회도 되면서 그동안 그렇게 산 시간이 너무 약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혼 직후 시어머니가 또 전화해 저에게 한 말이 두고두고 생각이 났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셨죠. 너는 애가 왜 그렇게 극단적이니? 결국 이 사단을 만들었어? 너 때문에 우리 애들이 지금 둘 다 이혼당하고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있는 줄 알아? 아니, 그거 조금 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냐? 너더러 나영이 딸 키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 돈으로 키우겠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해서 화병이 생길 지경이야. 누구 마음대로 내 아들을 이혼남을 만들어? 지금 나영이도 자기 때문에 오빠 이혼당했다고 얼마나 마음 쓰는지 아니? 그럴 리가요. 그랬으면 애당초 자기 오빠한테 그렇게 애 맡기고 그러지 않았죠. 제가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정말로 몰랐을까요?
아니,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예언할 줄은 몰랐겠죠. 어머님이 전에 그러셨잖아요. 남매 사이 갈라놓지 말라고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용서 못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남매 사이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 둘이 붙여놓기로 했죠. 왜? 좋지 않으세요? 아닌가? 자식들이 다 이혼당해서 쪽팔리신가? 너 정말 이럴 거야? 시훈이 우리 핏줄이다. 이씨 아니고 정씨야. 정시훈. 그래서요. 저는 어머니 아들한테 애 키울 수 있으면 키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한 사람이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정 그렇게 핏줄 타령하고 싶으시면 어머니 아들한테 말하세요. 한 집에 아들, 딸, 친손자, 외손녀 다 있으면 정말 화목하겠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나가자 싸가지 있네 없네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할 줄 알고 긴장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매달 양육비를 잘 받고 있어요. 요즘 들어 아들 보고 싶다고 남편이 개수작을 좀 부리긴 하는데 보고 싶으면 둘이서만 보라고 했죠. 조카도 애틋해서 끼고 사는데 아들이랑도 둘이 보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건 아닌가 봅니다. 자꾸만 저한테 재결합을 하자고 하는데 또다시 그러면 번호 차단해버린다고 했어요. 왜 이제 와서 그러는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남자친구도 있는데 아마도 그 사실을 알고 더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왜 버스 지나고 쫓아오고 지랄인지 저는 그 인간과 다시 엮일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한 번 당했으면 됐지 설마 2번이나 당하겠어요?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은데 그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똑똑하진 않은가 봅니다. 오히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가 더 마음 씀씀이가 넓고 따뜻한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랑 저희 아들을 많이 챙겨주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남자친구와 재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지금 마음으로는 굳이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아니까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하게 된다면 초혼이라 제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데 남자친구가 괜찮다고 한다면 그냥 이대로 지내고 싶어요. 결혼하면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또 경험하고 싶지 않거든요. 다행히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는 예전부터 비혼주의로 연애는 해도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희 2사람이 잘 맞는 편인데 그저 지금처럼 친구인 듯 연인인 듯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한 굳이 따지자면 저에겐 남자친구보다는 아들이 먼저인데요. 모성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어렵고 힘들어서 남편한테 기대고 싶기만 하더니 제가 진짜 엄마가 되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키운 우리 아들이 너무 대견하고 귀여워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제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데요. 연애도 좋지만 저에게 늘 아들이 1번입니다. 그렇다고 내 아들만 귀하다고 남의 자식 상처 주는 그런 엄마는 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제 인생 멋지게 살면서 저희 아들도 옆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비록 어릴 때부터 아빠의 정은 못 주고 키웠지만 제가 차고 넘치게 사랑으로 키웠으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갈 길이 멀지만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현재 제가 전 남편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전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서 인정받고 지내는 것 같긴 한데 시어머니 가기가 예전 같지 않고 신우는 여전히 놀고 있으니 전 남편이 자기 가족들 건사를 혼자 다 하는 모양이에요. 전에 양육비가 밀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우가 그 와중에도 재혼을 하겠다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 쓴 카드값 때문에 기다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100만 원 없다고 생활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알겠다고 했는데 전 남편은 요즘 들어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왜 진작 저랑 저희 아들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그 생각만 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나요? 그래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이혼한 마당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래저래 그 인간이 저보다 힘들다고 하는 건데 다 자업자득이니 자기가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에 반면 저는 연애도 하고 있고 월세로 준 신혼집 아파트도 값이 꽤 올라 이번에 팔 생각인데요. 그 집을 팔게 되면 아들과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에요. 저는 현재 친정에서 나와 아들과 방 2개짜리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더 괜찮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아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겠죠?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하기만 한데 저는 앞으로 저희 아들에게 제일 좋은 것만 해주는 그런 엄마이고 싶거든요. 거기에 더불어 제 인생도 멋지게 살아내는 여자이고 싶은데요. 부디 제가 이 2가지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부탁드렸듯 전 남편을 비롯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 인간들 욕도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앞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만 바라보며 더 씩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그깟일로 이혼했냐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고작 그깟일로 해줄 수 없는 사람과는 살고 싶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소한 것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요. 그렇다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 마음 하나만으로 또 이어갈 수 있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랑 남편은 그런 사소한 부분이 맞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았다는 걸 알았는데 굳이 살아야 할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 부디 그깟일로 이혼했냐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아들이랑 잘 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 역시도 제가 믿고 사랑한 사람한테 그런 취급을 받고 이혼했다는 게 화가 나서 이렇게 긴 넋두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오늘부터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 많이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